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셔서 아유, 화사하십니다. 네, 어저께 너무 비가 와서 네. 오늘 좀 화사하게. 네, 좋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네. 어제 이제 나왔습니다. 네.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여야가 오늘 긴급 의총도 열고 좀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아니 그 우리 김석기 전 사무총장이 외국을 많이 나갔어요. 의원 네. 외교 때문에.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챗GPT라든가 AI 쪽에 상당히 기술력이 발달된 네. 발전한 그런 나라인데 네. 아니 거기서 어떻게 괴담이 도냐. 그래서 국가적 위신이 좀 추락하고 있다. 아. 그러면서 그거 굉장히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 시대가 네. 진짜 챗GPT 인공지능의 시대 네. 아닙니까? 음. 이것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에요. 첫째. 네. 그런데 어떠한 괴담도 과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류사라는 것이 네. 과거에 미신도 있었고 네. 뭐 괴담도 많았지만 점점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과학의 영역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는 뭐 번개치면 뭐 신이 있다 이랬지만 네. 지금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네. 그런데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표현을 제가 좀 언론에서 쓰는 거가 적정한지 네. 요거 문제 제기를 하자면 미국에서는 트리티드 워터 네. 오염 처리수라고 쓰지 그렇죠. 오염된 않습니까? 물이지만 처리한 물. 네, 그래서 컨테미네이티드 워터하고 음. 트리티드 워터를 구분해서 저는 네. 이제 오염 처리수라고 네.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알프스를 통과하고 그 바닷물로 100배 희석한 거. 네. 그런데 지금 이 괴담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는 거 이건 정말 문제가 있지만 저는 괴담이 과학은 이길 수 없다. 네.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네. 이미 그것은 아시다시피 광우병, 사드, 또 7대 괴담 네. 등등해서 얼마나 그것에 우리가 그 맹목적으로 이용당했는지. 그러니까요. 지금쯤 성주분들은 다 사드 전자파에 튀겨져야 될 텐데 네. 참외 다 지금 여름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대한민국 참외 70%가 네. 그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우리 참외 지금 열심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참 희한한 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고 있고 그 과학자들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인 거 아시죠? 그렇죠. 제가 네. 구태여 뭐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님, 정범진 그 경희대 원자공학과 교수님은 600여 명의 그분과 더불어 6천여 명의 네. 그 원자력 학회가 성명까지 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정용훈 카이스트의 네. 그 원자력 양자공학과 네. 이런 교수님들이 다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단 한 분의 과학자라도 들고 나오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자기가 그분들 다 돌팔이래요. 6천 명이 다 돌팔이래요. 돌팔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 한 명의 IAEA는 일본 아래에 있어서 못 믿겠대요. 네. 야, 단 참. 아니 그게 일본 IAEA입니까? 그게 유엔에 소속된 UN 국제기구라는 것도 직속 기구예요. 네, 그것도 지금 오도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제가 민주당의 어떤 패널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국제 원자력 기구를 일본에서 돈으로 로비해서 네. 다 결과를 그러니까요.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이런 있더라고요. 말까지 예. 막 해요.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딱 한 번 서군열 교수님 이분이 네. 뭐 지금 이게가 그 유해하다 이런 주장을 피는데 이분은 그 특정 지역 출신이기도 하지만 2013년도에 원전 사고 터지자마자 모든 그 생산에는 방사능 관련돼서 방사 그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다 조금씩 네, 있기 때문에 조금씩 문제 있다고 없다. 하면서 먹어도 된다. 오늘 저녁에 자기는 생선을 먹겠다고 글쎄요. 이랬던 사람이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딱 말을 한 바꾼 분이 거죠, 계십니다. 그분은. 네. 이분을 제외하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과학자들이 네.
지금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안 나오고 있다. 함플리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지 그리고 않습니까? 일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 있는 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네.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첫 번째는 모든 그 괴담이 과학을 이길 수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것을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야가 네. 과학자들을 놓고 그러니까요.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것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히로시마에 G7 정상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모였어요. 네. 그때 문제 제기들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네. 더더군다나 IAEA가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국무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은 IAEA가 굉장히 공정하게 평가했다. 어저께 나온 공식 멘트예요. 맞아요. 미국도 프랑스도 네. 캐나다도 이의 제기가 없어요. 근데 네네. 뭐 IAEA가 일본 산하에 있다. 그럼 미국도 일본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도 유엔도 일본 아래에 일본 아래에 있고 있고. 캐나다도 일본 아래에 네네. 있나요? 더더군다나 그 해류가 네. 이것을 만약에 이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독극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 핵폐수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예. 그 독극물을 만약에 방류를 한다고 치면 아직 방류가 결정되지는 네. 않았어요. 보고서만 나왔지만 예. 제1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봅니까? 미국이죠. 아니죠. 일본이죠. 아, 일본 그렇죠. 본인들도 예, 피해죠. 일본 네. 국민이 제일 먼저 피해를 맞아요. 보죠. 맞아요. 네. 그 기시다 총리가 자국의 그 국민들한테 독극물을 글쎄 말이에요. 먹이려고 이것을 방류합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글로 가 베링해 예, 쪽으로 예, 가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근데 그쪽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오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오는 게 대한민국 그렇죠.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와요. 네, 일로. 제가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 주문진을 가셨더라고요. 주문진의 위치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아시다시피 이쪽 동해바다 쪽에 끝에 있지 않습니까? 네. 주문진은요, 일본 열도에 막혀 있는 그렇죠. 바다예요. 맞아요. 네. 그 후쿠시마가 어디에 있어요? 일본의 태평양 쪽을 보고 그렇죠. 있는 데 일로는 아닙니까? 넘어올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그게. 넘어올 수조차도 없어요. 네. 해류가. 네.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그 가짜 괴담 쇼를 하니 이분이 정말 정상적인 분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참 희한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뭐 임종석 의원은 똥을 먹을지언정 핵폐수 우리가 안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김용주 의원은 또 갑자기 문자. 일본에 골프 여행 홋카이도 네. 골프 여행 가는 그 문자를 주고받고 아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이게? 근데 제가 이걸 딱 들은 순간 그 광우병 때 굉장히 유명한 어떤 여배우가 맞아요. 그 미국산 수입 소고기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 먹겠다. 그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런데 그 여배우가 실질적으로는 이전에 그 미국에 방문해서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먹은 사진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인앤아웃 햄버거가 어떤 햄버거냐? 로컬 푸드만 쓰니까 맞죠. 그쪽 햄버거는 그 지역에서 나는 소고기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산 소고기를 예. 자기는 먹고 나서 네. 공개적으로는 뭐 청산가리를 대신 먹겠다. 근데 그것이 이 여배우를 평생을 쫓아다녀요. 그렇죠. 근데 그 직후에는 이 여배우가 뭐 보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김어준 교통방송에서 하는 김어준 프로에 또 계속 뭐 고정 출연하기로 하고 사회도 네. 보기로 했다는 네. 이런 그 기사까지 나왔는데 여하튼 본인은 이것이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 괴롭다 이런 토로도 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임종석 의원 하면 똥이라는 단어가 평생 쫓아다닐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왜냐면 이분 지금 그 여배우 하면 창상가리가 네. 항상 쫓아다니거든요. 그렇죠. 이 임종석 의원도 이 괴담을 근거로 이러한 그 막말을 한 거, 또 그 당시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 와중에 민주당 자체 회의를 하는 네. 와중에 일본 골프 여행을 계획한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님 이분들이 도대체 아마 정치 이력이 평생 쫓아다닐 겁니다. 근데 또 한국 사람이 없어서 좋다 이런 네. 말을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몰래 혼자 가서 즐기시겠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있죠. 외통위에 김수석이 그 우리 당 네. 의원님이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방류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 괴담을 제기한 분들이 어디에서든지 회를 먹는 장면이 있으면 찍어서 다 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특히 일본 가서 네. 회디 스시 드시면 네. 참 다 찍어서 말이 안 올려야죠.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아니, 근데 일본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일본 가는 걸 우리가 네. 비판하자는 건 네, 아닌데 네, 네. 이렇게 괴담 흘리고 하면서 사람들 회도 못 먹게 하고 일본도 못 가게 하고 그러고 자기들은 가면 이게 말이 네. 됩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요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지금 현재는 수산업자와 그 어민들. 중소업자, 네. 어민들한테 가지 그치, 않습니까? 뭐 이런 데들. 광우병 때는요, 광화문 근처에 있었던 음식점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고기 못 먹었잖아요. 네, 그때요. 고기도 못 먹고. 살고 그리고- 싶다 그러고. 네네. 아, 이게 참- 그리고 성주 참외 네. 농사 짓는 분들이 사드 괴담 때 몇 년 동안 그렇죠. 그것을 힘들었어요. 극복하느냐고 굉장히 예. 힘들었죠. 그러니까요.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오고 그분들이 다 그 중소 아주 조그마한 자영업자들이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분들한테 피해 주고 나서 사과 한마디 안 해요. 네, 민주당 사과도 분들은 없어요. 네, 네. 아주 나몰라라요, 나몰라라. 네, 네, 네. 아 이거 정말 손해배상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사해야지 된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어. 분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분들을 다. 머리에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뭐 내 몸이 튀겨져 이러고 춤추던 분들 네. 지금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 손혜원 전 의원도 그거 하신 거 아시죠? 하셨고요. 네. 박주민 의원도 했는데 그렇죠. 지금도 자기는 사드 전자파 못 믿게 돼요. 야 국가적으로 몇 번, 수백 번을 실험해서 그 기준치에 0.05% 나왔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분 그것도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그 영향평가 조사 다 다 하고 공개도 안 했어요. 공개도 안 했어요. 아니 은폐했잖아요. 은폐. 은폐하고. 나쁜 사람들이 네. 이런 거 보면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임져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대통령이면 국민을 통합시키고 네.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영향평가 조사를 은폐하고 발표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보냈던 암울한 지난 5년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오염수 이제 갈등으로 정치권까지 오염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네. 게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향해서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다, 네. 괴담 마약에 중독됐다 이런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요. 또 이제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를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 발언을 했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을 제소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줄줄이 맞제소를 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이제 괴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그 국민을 갖다 흔들리는 거 이런 거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사이비 종교는요. 자기 그 교주가 기도를 하는 물을 마시면 암이 난다고 이러는 사이비 종교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상한 괴담들은 다 사이비 종교권에서 나와요.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이재명 대표도 뭔가 교주가 되고 싶은가 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김기현 대표를 제가 우리 당의 대표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괴담을 유포하니까 사이비 종교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네, 보고요. 네. 쟤는 이제 쿠데타 윤영찬 의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국 수사가 쿠데타 수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으로 가는 과정이 다 쿠데타 과정이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면 조국이 지금 쿠데타로 유죄받았습니까? 1심에서? 그 정경심 교수가 쿠데타에서 지금 감옥에 그 글쎄요. 피해를 지금 감옥에 계십니까? 그 따님 곧 있으면 기소될 텐데 네. 아니 쿠데타의 피해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리고 또 그 일련의 과정이 쿠데타 과정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네. 대한민국의 절반의 그 지지자들은 다 쿠데타 쿠데타를 세력이죠. 완성시킨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쿠데타 수사를 하고 네. 조국을 잡아넣기 네. 위해서 쿠데타 과정을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절반은 다 거기에 동참해서 쿠데타를 완성해 있었으니까 저도 쿠데타 세력이에요. 아니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글쎄 진짜 그분이 그 신문 기자 출신의 멀쩡하시던 분인데 네, 네이버의 부사장까지 하시고 아니 그 유력지의 기자 출신이세요. 쿠데타의 뜻을 모르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면 아니 이것은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윤 대통령을 찍은
국민을 모독합니다. 국민을 모독하는 우리가 언제 쿠데타를 했습니까? 정권 그러니까요. 바꿨지? 아, 참을 수 없어서 네. 정권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국민의힘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데 네. 이 수산시장 가서 회 먹고 이런 거 좋아요. 네. 뭐 또 수산업자들 어려우시니까. 네. 근데 거기 가서 그 생선 있는 물을 떠먹는 거 이거는 조금 그래서 심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이렇게 퍼포먼스의 영역으로 오는 것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정말 반대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저녁에 제가 후배 기자들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앞에서 회 먹자 이랬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유는 수산시장에 손님이 너무 없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팔아주러 가고 그렇죠.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도 니네가 그 핵 오염수 마셔라 네. 하도 그래 놓으니까 아마 그 마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거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 밑에 수산물들의 그 똥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네. 그거 절대로 마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퍼포먼스로 네. 가면 안 된다. 네. 수산물 시장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국민들 반응을 보면은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국민들을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저는 네. 우리가 광우병 상당히 사실 불안했어요. 그때 뭐 그 수입산 소고기를 뭐 중고등학생들의 그 급식에 쓴다 뭐 이러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 어린아이들 유모차까지 긁고 다 나오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좀 여중생들 나는 살고 네. 싶어요. 내 성성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예, 예. 여중생들 막 울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내가 송송 네. 뭐 이렇게 그 구멍이 뚫린다고 네.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번에는 나타나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것인데 네. 아무튼 현 정부, 윤석열 정부도 이것을 빨리 과학의 영역에서 종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일본과 끊임없는 교류.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IAEA의 그 참관인단으로 또 시험할 때 같이 참관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그렇죠. 소상히 알리는 거.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후쿠시마 수산물 어. 불안하니까 수입 안 한다고 네, 지금 안심할 10년이든 때까지. 100년이든 네. 안 한다고 분명히 하는데 얘기했고요. 지금 그 후쿠시마와는 물론이고 그 주변 8개 7개 주변 그 연안들도 다 지금 수입 금지되어 있는 거 금지예요. 아시죠? 네, 네. 대한민국은 후쿠시마가 그 주변 7개 연안에서 그 잡은 생선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네네. 그것은 향후 일본이 다시 WTO에 제소를 해도 우리가 맞제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그리고 돼요. WTO에 가서 우리가 승소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수입 안 해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제발 그 괴담에 속지 마시고 네. 그거 걱정하시면요 오죽하면 미국에서 그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도 삼중 수소를 지금 방류하고 있다. 그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어디나 네. 원자력 그 원전이 있는 데는 삼중 수소가 나와요. 네. 나오는데 그게 워낙 미량이니까 인체에는 별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네. 다 처리를 해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다 믿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 양으로 보면 중국이 훨씬 많이 나와요 예,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선일보에서 주관한 아시아 컨퍼런스에 예. 그 재미 한국 과학자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네. 그분들이 과학에서 허용치를 정하는 이유가 있다. 아, 네, 네. 허용치 이해하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죠. 인체에 영향이 과학적으로 없다는 거죠. 입증해 주는 거다. 네. 이것을 그래서 허용치 이상이면 문제가 되지만 삼중 수소가 허용치 이하일 경우에는 문제 삼을 수 없다. 더더군다나 네. 그 신한 소금 있지 않습니까? 삼중 수소는 햇빛에 다 날아간다는 거 날아가요.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 삼중 수소 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고 또 하나 그러면 이렇게 안전하면 지금 왜 그 농사 지을 적에 일본에서 쓰면 되지 않냐 이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알프스를 통과해서 바닷물에 희석해서 이제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그렇죠. 비용 면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라고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증발하는 거 네. 증발을 시키면은 증발시킬 수 있대요. 네. 근데 증발돼서 수증기로 가면 그 이후에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오염도를. 측정이 안 된다. 네, 네. 이것은 계속 측정을 할 수가 네. 있지만, 그래서 가장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방식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거기에 물 요만큼 넣어봤자 아무 뭐 영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괴담도 과학을
네. 능가할 수 없습니다. 과학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른바 가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가지고 네. 이제 서운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조작, 뭐 친북 논란이 있던 이런 독립유공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공적 심사 기준 개편안을 발표를 한 건데 그동안 이제 그 서운에 대한 논란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어떻게 좀 될 그렇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이번에 기준을 분명히 했어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친북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네. 그것은 간첩 활동이거든요. 네. 이적 행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는가를 네.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친일을 했더라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일본 치하에 식민지 치하에 있지 예, 예. 않았습니까? 네. 그 좌익성 친일을 했더라도 건국에 네. 기여했다면 어. 이 두 가지 기준을 삼았다고 해요. 네. 그 네. 이유는 이겁니다. 목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건국에 네. 기여했고 북한 정부의 수립에 찬동하지 않았다. 네. 기여하지 않았다. 이것을 네네.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친북, 즉 간첩 행위를 했는가 네. 하는 것과 가짜가 있는가. 그렇죠. 딱 두 가지 기준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친북, 간첩 행위가 바로 손혜원 전 의원의 네. 부친인 손용후 네. 손용후 씨 아닙니까? 네. 네. 이분은 우리가 그 1945년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조선공산당의 공산청년 동맹 서울 지부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1989년도에 가평의 경찰서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그렇죠. 맞아요. 확인이 네네. 된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47년도에 입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령을 받고 48년도에 난파돼서 맞아요. 지하 공작 활동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북한의 중앙정치국과 재접선을 해서 활동한 후에 남한에 잔류를 해요. 네. 그러면서 49년도에 4월 4일 보안법 위반으로 구류까지 받고요. 네네. 그런 것으로 이것이 다 그 조선공산당 가평군의 설악면 당가일리의 세포책으로 네. 활동했다. 네. 이것이 분명히 서류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것은 간첩 행위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 손혜원 전 의원이 자기가 의원일 때 저기 보훈처에다가 부탁해가지고 이걸 억지로 올렸다 이런 또 네. 의혹까지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 이분이 이것을 수없이 올렸는데 6차례나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네. 바뀐 기준으로 1호 유공자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1호 유공자가 된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18년 2월 달입니다. 기준이 바뀌기 4개월 전에 피우진 당시 보훈처장을 의원회관으로 맞아요. 불러서 만나요. 네. 어떻게 기준이 바뀌는 걸 4개월 전에 합니까? 얘기를 해서 바꾼 거죠. 맞아요. 뭐.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손혜원 의원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김정수 여사와의 관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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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와 고등학교 동창. 네. 네, 숙명여고. 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두 분이 같이 그 숙명여고 동창회에도 같이 가시고 네. 뭐 이랬던 적인데 아니 저는 이 의혹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되게 기준이 바뀐다. 이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4개월 전에 어떻게 글쎄요. 그리고 그것을- 그때 보훈처 국장은 예, 처벌이 됐어요. 처벌이 되고 근데 피우진 그분은 빠져나갔어요. 네, 손혜원 의원도 네, 손혜원 네, 빠져나갔죠. 빠져나가고 그럼 그 당시에 참나. 그 국장은 왜 처벌이 됐어? 허위사실 유포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집행유예 2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국장만 그분이 그냥 그 사람만 하위직 네. 공무원만 책임지고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위직 공무원이 징역 6개월에 그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본인들은 멀쩡하고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지금 그 모친을 2018년 8월 15일 날입니다. 광복절 날 모친이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았어요. 네.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달 164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돈까지. 네. 야, 명예뿐만 아니라 돈까지. 네. 이거 참 간첩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을 가려내야지 되고요. 또 하나 김원 의원. 아, 그렇죠. 이분은 정말 황당무계해요. 네. 이것이 이름도 틀리고 사망 월시도 다 네. 틀리고 행적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김군수라는 우리 저 독립운동, 네. 애국운동을 했었던 분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63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네. 이분의 이름을 지금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치는 계속 살아 있었어요. 부치는 9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작 그 동명이인인 김군수 이분은 그 63년도에 사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돌아가신 분이 네. 계속 살아 있었던 네. 건지.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차용을 해서 네. 1963년도엔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러니까요. 77 이때는요. 돌아가신 분이 표창을 77년도에 받아요. 건국 포장을 받고 아니 이거 그리고 건국 훈장 애국장도 받습니다. 90년도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어떻게 돌아가신 가능한 분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출신시도 달라요. 네. 원래 김군수 씨는 평안북도 출신이에요. 네. 근데 김원웅 전 광복회 회장의 아버지는 경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어머니라는 어머니도 분이 이상해요. 전월선 씨는 네. 이모의 이름을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전월선 이모 씨. 전원순 씨는 네. 17살에 저기 중국에 그 만주를 가서 네. 그 독립운동 하다가 일찍 사망하신 네. 분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동생인 김원웅 그 광복회 회장의 어머니 네. 인 전원선 씨는 2009년도에 사망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근데 1990년도에 이분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습니다. 네. 근데 김원웅 그 광복회 회장은 아니 민정당에 계시다가 그러니까요. 또 국민의힘 전신인 우리 당에서 네. 국회의원도 하시다가 또 네. 저쪽으로 가셨어요. 저쪽으로 가서 하여튼 그래서 왔다 갔다 네. 하셨으면 당도만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는데 이분이 당을 수도 없이 바꾸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창씨 개명한 사람은 반일 매국노다. 어. 근데 정작 전월선 씨가 네. 창씨 개명을 했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했어요. 애모또 심았지. 네. 아니 그러면 자기는 친일파의 아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친일파 아들 창씨 개명한.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광복회 회장 하실 적에 네. 그 성남시장이었던 은수미 네. 시장한테 그 광복 그 우리나라 그 애국자들 20여 분에 대해서 만화를 제작하라 네. 하면서 10억 6천만 원을 수의 계약했어요. 네. 그래서 그 성남시 문화재단에서 이걸 만들었지 않았더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 비용을 2배나 부풀렸다고 해서 지금 수사 네, 받아서 이것이 이제 수사받고 있는데요. 정말 웃기는 것은 아니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은 이것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단지 신체호상을 받았어요. 만화를 제작했다는 네네. 이유로 2020년 11월 달에. 그런데 이 어머니 가짜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만화를 430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맞아요. 김구 선생님은 290쪽. 그러니까요. 김구 선생보다 그보다 2배나 훨씬. 더 제작비를 들여서 어머니의 만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그런데 자 보십시오. 어떻게 본인이 얘기를 했냐. 어머니 아버지가 그 결혼하실 적에 백범 김구 선생이 주례를 샀다고 해요. 근데 백범 일지가 매일 쓴 일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이 얘기가 단 한 줄도 기록된 바가 없고요. 뭐랄까요. 430쪽의 만화를 만드는데 세 줄의 그 이모의 공적 조에서 세 줄 갖고 430쪽의 만화를 만들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정말 논픽션이 아니라 픽션이겠네요. 거의.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019년도 6월에 그 김원웅 씨가 광복회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이분들이 우리 시대 독립군, 단재 신체호상, 그 역사 정의 실천 등등의 상들을 상을 갑자기 받았군요. 막 만들어요. 네. 만들어 갖고 77명한테 상을 줍니다. 대부분 또 지금 네. 민주당 쪽 근데 정치인들이잖아요. 77명 중에 33명, 네. 이분은 이제 만화가니까 빼면 네. 실질적으로 34분이 상을 받은 네. 건데 그 중에 64%, 즉 44명 중에 28명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의 서른, 우원식, 안민석 이런 분들이 우리 시대 독립군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반일 운동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서른 같은 경우에는 독도 방문 및 일본 수출을 그 규탄하는 네.
이 집회를 열었다는 네. 것으로 받았고요. 저기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요. 도쿄 올림픽의 우기기를 금지하라라는 국회 결의안을 예, 예. 발의했다는 것으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었는데 이분은 그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까지 받습니다. 네. 그래서 다 민주당 사람들이 맞아요. 이 상을 동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따 펀치를 날릴 분 중에 하나 네. 백은종 씨라고 아세요? 서울의 어. 소리. 지금 네. 서울의 소리 유튜브 대표 아, 네. 아시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 광우병 소독 때 소극 파동의 시위를 2008년도에 주도를 네. 했더라고요. 소고기 파동.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징하겠다면서 수원 검찰청에 그 소를 타고 진입했다 낙마를 한 경험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분이 그 역사 정의 실천에 있어서 언론인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 상이. 그래서 당시에 네네. 일본의 역사를 왜곡을 저지를 했고 친일 자간제 청산에 노력한 언론인이다라는 그러한 그 타이틀을 붙여갖고 네. 네네. 이분도 상을 줬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백은종 씨가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유튜브로 온갖 가짜 뉴스를 쏟아내는 네. 거 잘 아시죠? 네.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예. 이때 상을 받은 분이더라고요. 아, 네. 네, 광우병 파동에 앞장서고.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5.18 뭐 맞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들까지 다 또 이 문제가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뭐 5.18 유공자 중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광주랑 별 관계가 없이 네. 그냥 들어갔다. 원래 이제 이번에도 그 박민식 장관께서 그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예. 기준을 분명히 세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준이 있었대요. 5.18 유공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1980년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그 5월 31일까지 현장에서 항쟁에 참여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법을 바꾼 겁니다. 네. 법을 바꿔서 이해찬 의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장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시부모도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그래서 4,346명의 정치인 중에 네. 4,346명 중에 정치인이 339명, 339명. 7.8%. 네. 네. 그리고 그 중에 91%가 가짜는 가짜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현직 의원들 49명 중에 39명이 들어간데 국회의원들만 보면 이들이 네. 다 민주당 출신이고요. 그냥 여러 가지 그 운동을 한 거, 네. 민주화운동 한 것까지 다. 그거 5.18하고 뭔 관계가 네. 있다고? 당시에 그 이해찬 전 총리는 현장에도 없었던 거 없었죠.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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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혜택은 자기들 위해서 다 놓은 받는 거 거죠. 아닌가. 네. 지금 이제 그 이것을 공개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이제 네.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니 이제 5.18이 헌법 전문에도 들어가게 되면 5.18 정신과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5.18 그 희생자들이 그 인정받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공개하라. 공개하는 것이 발휘하라.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자랑스러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유공자면 네. 자랑스러운 훈장인데 네. 그걸 왜 익명으로 하나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공개를 안 얘기를 해요? 해요.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다는 말이 그럼 당신네들이 총선에 이겨서 공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운 훈장인데 왜 공개를 안 하고 익명으로 훈장을 받는 경우는 외국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학비도 면제받고 그쵸, 혜택이 취업 지원 굉장히 혜택도 많죠. 받고 네. 의료 지원 혜택도 받고 주택 구입과 임차 대부받아주기도 다 혜택을 네, 받고 맞아요. 있어요. 네. 아니 연평해전 아시죠? 네. 예. 연평해전 당시 2002년 당시에 그 보상금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네. 받았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들과 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거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5.18이 헌법 전문에 그 5.18 정신이 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그 명예롭게 되려면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가짜들은 다 가려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영환 지금 충북지사
이분은 스스로 반납했어요. 네, 본인은. 맞아요. 네, 맞아요. 5.18 민주화운동 증서와 명패를 예. 충분히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받았다. 더 이상 당시에 필요가 없다.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민주화 운동으로 거기 껴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 부인과 함께.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네. 분들도 네. 계세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거와 더불어 또 민주유공자법이라고 했고 자기들이 지금 단독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어요 또. 네네. 자기 셀프 보상법에 셀프 네, 보상법. 그래서 이 사실 이제 국가를 지킨 유공자들한테 우리가 국가가 대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민 분열의 네. 네. 그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국민들이 심판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3일에 윤 대통령이 신임 장차관급 인사 1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특히나 이제 장미란 교수가 문화체육부 2차관에 임명이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이번 개각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5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관으로 나갔죠. 지금 현 정부가 어떤 정부냐? 지금 산업부, 환경부 하에 에너지 관련 기관 있지 않습니까? 85%가 문재인 대통령이 알박기 하고 간 사람입니다. 네. 85%예요. 5월 기준으로.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원전 기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아시죠? 네. 예. 그때 탈원전을 찬성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85%가 지금 손 발인 기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발휘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력한 국정 장악력을 가지려면 그래서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국정 철학이 맞는 사람을 네.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또 통일부 장관의 말씀을 드리면 네. 그동안 대한민국의 통일부는요. 북한에 의해서 이끌려 다닌 대북 지원 부서였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또 그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살당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주무셨어요. 네. 아시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그 탈북 어민이 두 분이 북송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안 갈라고 뭐 소리 지르고. 근데 그 절규하는데 보내버렸죠. 절규한 그 동영상 보셨죠? 그러니까요. 그때 통일부 직원이 그거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그분들이 지금 사형당했다는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어민을 그분들의 목숨이 어떻게 되날지 너무나 짐작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북송을 했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을 주권을 포기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반국가 안 세력인 와요. 거예요. 남으로 가면 그래서 다시 북송된다 해서.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가.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통일부의 그 성격이 달라져야 된다. 네. 북한의 인권, 네. 그 북한의 정부, 북한의 정보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네. 그래서 이제 통일부가 제대로 그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장미란 선수가 이번에 아주 백미라고 봐요. 네. 그분은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 뭐 아시아 게임,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죠. 다 금운동을 따고 그랜드슬럼 네. 슬램을 달성한 네.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가서 스포츠 행정학까지 공부를 하고 교수로까지 역임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그 비인기 종목을 위해서 네. 본인이 그 재단까지 만들어서 후원한 분이세요. 운동선수가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 극기와 그렇죠. 노력과 헌신과 예. 애국심이 있었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분이 30대 장관을 만들겠다고 또 차관을 만들겠다, 내각에 쓰겠다. 윤 대통령께서 공약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여성이지 않습니까? 30대 여성을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충분히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을 차관으로 임명했다. 네. 이것은 정말 네. 백미라고 저는 글쎄요. 봅니다. 근데 뭐 예. 민주당에서는 또 아. 윤석열 정부에 등용됐다고 해서 뭐 운동선수가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비하하니까 네. 참 사람들이 볼 땐 얼마나 국민들 감동을 준 분인데 그걸 이렇게 비하부터 해버리니까 아니 참 그러면 너무하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수영 선수 최윤이 최윤희 씨. 최윤이 네. 그 선수는 그러면 뭐 운동 선수를 비하해서
글쎄 말이에요. 하시는 자기들이 겁니까?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네네. 그땐 좋다 그랬어요. 네네. 아주. 아니 그 운동선수를 그렇게 비하할 정도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다 자기 극복을 하고 그 운동선수가 1등하는 게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K-팝에서 1등, 전 세계 1등 하는 거, 올림픽 가서 1등 하는 거, 이거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참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네. 나와서 온 군데다가 난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 문 전 대통령을 저격하고 기회주의자다. 또 이낙연 전 총리도 저격하고 네. 지금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또 추미애가 나와서 또 이렇게 하면은 온통 자살골 넣는 거 아니냐. 야. 거기다가 또 이 국내에선 좋아 추미애만 나오면 땡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추미애의 귀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추나땡, 조나땡 이런 네. 말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네. 회자가 되고 있어요. 추미애 나오면 땡큐 베리머치죠. 네. 조국 출마하면 땡큐 베리머치죠. 그런 의미에서 추나땡, 조나땡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나 그 민주당에서 포지션을 차지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개딸들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을 장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의 입지도 상당히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으로 네.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네.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야만의 시대에 맞서서 우리가 그 문명의 시대를 열겠다. 네. 그 문명이 문재인과 이재명 시대를 열겠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추미애 그 전 장관께서 네. 바로 문재인한테 직격탄을 날린 거 아닙니까? 말이에요. 기회주의자다. 이런 기회주의자다 말이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본인은 끝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윤석열을 안 자르고 본인을 잘라서 잘랐다. 검찰 개혁을 방해했다. 아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하. 그 문재인한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또 그 당 대표가 재보궐선거 앞두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 자기를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것이 이낙연 당시 대표가 이낙연 네, 씨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문재인과 이낙연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네.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에 줄을 섰다 이렇게 그런데 봐도 될까요? 이재명한테 줄을 쓴 거죠. 근데 네. 추미애가 누구냐? 지난 대선 때 네. 그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나와서 그랬어요. 이재명을 키운 건 나다. 네. 내가 누나라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약을 안 지키면 회초리를 들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예. 다음번에 혹시 태어나면 이재명 누나로 태어나고 싶어요? 엄마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로 태어나겠다. 아하. 엄마로 태어나면 누나로 태어나면 야단을 칠 수 있지만 회초리를 들 수 없지만 네. 엄마는 확실하게 회초리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엄마로 일각에서는요 태어나겠다. 이재명의 엄마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엄마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을 낳은 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출산휴가를 갔다 오셨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출산휴가 갔다 오셨다. 보세요. 아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에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추미애 조국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분이 그때까지 대통령에 나오시려고 생각도 안 하셨던 생각도 분이세요. 못했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나오셔갖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엄마 역할을 잘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자 보세요. 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만남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대장동 의혹을 다 터뜨린 거, 네. 그거 바로 이낙연이다. 우리가 어. 뭐처럼 만나냐. 그리고 네. 지금 비명계에서는 이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는 이제 그 즐겁게 헤어질 때가 됐다.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당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네. 지금 어디는 비명계가 차지하고 있고 어디는 그 친명계가 차지를 네. 하고 있어요. 네네. 거기 곳곳에 그 비명계가 지금 국회의원인 데는 친명계가 다 달라붙어서 저격하고 있어요. 네, 네, 잘 맞아요. 아시고 네. 계시죠? 뭐 예컨대 뭐 광명, 네. 양기대원 지역에 양의원년 지역이 저격하고 네. 있고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민 의원 지역에 뭐 이경 뭐 상금 부대변인이 다 네. 전부 다 지금 저격하고 네. 있어요. 자중 질환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 선봉대에 서신 분이 추미애다. 네. 그래서 추미애 활약상을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당장 저는 추미애 의원이 네. 고민정원과 지역구를 빠타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고민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개딸들이 수박이라고 지금 그렇죠. 수박 깨기 하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수박을 깨고 거기서 공천을 받을 것인지. 아, 취미의 수박 깨기가 시작됐다. 네, 아. 일단 제일 먼저는 네. 이제 고민정 의원부터 깨겠죠. 아하. 예, 고민정. 그거 아주 볼만하겠는데요? 네, 볼만하죠. 아. 지금 곳곳에 수박 깨기와 네. 그 개딸들의 네. 그 반란의 선봉에 저는 추미애가 섰다고 아.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승자의 저주가 민주당에서 어떻게 갈지, 그 내년도에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모습으로 상할지 아, 그렇군요. 참 그 전초전이라고 전 봅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화제인데 네. 여기 반창고 붙이고 뭐 그렇게 멍이 들어서 사진 찍은 게 나왔어요. 뭐 벌에 쏘였다, 뭐 임플란트 후유증이다 후유증이다. 하는데 네. 사람들이 도대체 저렇게까지 되나?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도 임플란트 했었어요. 네. 했는데 그렇게 뭐 멍이 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말도 나오는데 뭐 네.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야 네. 뭐 있겠어요. 네. 뭐 근데 빨리 하여튼 문 전 대통령이 네. 요즘 아마 건강이 여기저기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부장한 박모 씨가 네. 이제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송영길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네. 전망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이제 몸통 수사는 이제 깃털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깃털 다음에 몸통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단식 빨리 잡아가라고 단식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이미 검찰도 두 번이나 먼저 휴대폰 다 그 깡통폰으로 만든 다음에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죠. 그러니까 뭐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끝으로 이제 시원한 펀치를 좀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가장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것은 누구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입니다. 이분이 쏟아내는 가짜 뉴스가 진짜 대한민국을 완전히 네. 그 독극물 바다로 빠뜨리고 있어요. 저는 백은종 씨 제발 가짜 뉴스로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원한 펀치 많이 날려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